정보적인 뭐 비밀 내용, 뭐 기타 등등 이 수많은 정보들을 훈련된 새들을 통해서 이제 정보 전달을 하는데, 귀살때는 이제 어둠에서 활동해서인지 새 종류를 검은 색깔, 까마귀를 이용합니다. 귀문의 칼날에 나오는 까마귀들은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죠. 의사소통이 되고 굉장히 똑똑한 존재로 나오는데, 탱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까마귀는 물론이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훈련시킨 건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몸을 매우 흡사하게 닮은 이 근육 쥐들이라는 것을 보면은 탱겐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쥐들이 찍찍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울끈 불끈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얼마나 운동을 시켰으면 본인처럼 완전 헬창입니다. 헬창. 6화에 나오는데 굉장히 귀엽죠. 4화에선가? 네, 4화에서도 나오는데, 첫 등장했을 때 일륜도를 이렇게 하나씩 들 수가 있다고 해요. 생쥐가 실제로 칼을 이렇게 질질 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군대에서 봤던 쥐들 엄청 크거든요. 그런 엄청나게 큰 뚱땡이 쥐들을 보면 싹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에 나온 6화 이후의 내용을 알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을 종료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포일러 내용인데, 다키는 이제 진정한 상현의 육이 아니었죠. 다키의 몸속에 잠자고 있던 그의 친오빠인 규타로가 등장을 하는데, 이 남자아이가 진정한 상현의 육입니다. 다키가 탄지로와 접전을 벌이는데, 어찌됐든 간에 상현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것답게 탄지로가 다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데요. 그죠? 근데 둘이 아무래도 번화가에서 이제 잠자는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거기는 육아 그쪽은 이제 밤이 아침이고 아침이 밤인 거죠. 거꾸로 된 세계다 보니까 뭐 이제 영업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이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바깥이 소란스러우니까 어떤 한 남자가 나와요. 그죠? 남자가 나와가지고 너희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시끄럽다 이러는데, 다키가 항상 인간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일대를 일도양단 썰어버리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죠. 탄지로는 이 모습에 굉장히 격분을 하는데, 다키는 인간 목숨 하찮다. 우리 오니가 인간들보다는 수십 배, 수천 배 뛰어나기 때문에 너희 같은 파리 목숨은 우리가 이렇게 하찮게 여겨도 된다. 이러한 모습과 행동에 탄지로가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엄청 화가 나가지고 다키에게 최초의 해협으로 돌진을 하게 되죠. 다키가 탄지로를 그냥 무시하고 지주가 왔으니까 탱겐의 존재를 알게 됐거든요. 탱겐에게 가려고 도약을 내딛고 팡 뛰는데, 탄지로가 당연히 다키에게 속도전에서는 따라갈 수도 없고 힘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키가 잡혀요. 다리를 잡히고 다키의 그 단단한 몸을 탄지로가 다리를 썰어버린다. 그래서 다키가 굉장히 놀라는데, 이 자식 거의 죽어가는 거 아니었냐고, 어떻게 이렇게 대들지? 탄지로가 다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인간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지? 인간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 이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냐? 목숨을 도대체 무엇으로 생각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다키가 옛날 과거의 회상을 떠올려요. 어떠한 남자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는데, 이건 나의 기억이 아니야. 이건 무자님의 세포, 무자님의 기억이다. 이 남자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키카를 가보신 분들은 요리이치라고 이제 최초의 해옥을 처음 탄생시킨 엄청나게 센 자라고 보면 됩니다. 다키가 그 세포의 기억으로 손을 덜덜 떨어요. 나는 저 탄지로한테 쫀 게 아니고 무자님의 기억 때문에 떨고 있는 이 모습을 보이면은 요리이치가 얼마나 셌던지 알 수 있는 거죠. 탄지로는 이 영상에 나오듯이 다키를 엄청나게 압도를 해요. 해호흡을 쓰니까 물의 호흡을 쓰는 것과는 다르게 압도를 하는데, 다키가 놀래요. 인간 맞냐? 어떻게 저 부상당한 몸으로 나한테 이렇게 대드는 거지? 탄지로 내면의 세계에서 이제 죽었던 남동생이 나와서 형 호흡을 해. 그러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이런다. 탄지로가 한 번만 더 참격을 날렸으면은 다키의 목을 날렸겠지만, 목을 날린과 동시에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유령법부로 탄지로를 도와주고 호흡을 하고, 탄지로가 이제 기절을 하는데, 네즈코가 등판을 해가지고 자신의 오빠를 이제 피곤죽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나와서 다키와 싸우는데, 네즈코는 6탄전밖에 모르요. 무기도 없고 혈기술을 딱히 이제 나오긴 나왔죠. 이제 바케스라고 폭발, 자신의 피를 묻힌 상대를 폭발을 일으키는데, 그 피는 오니들이 아파하죠. 상현이 아닌 오니들 같은 경우는 재생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도마뱀 정도? 도마뱀보다 조금 빠를 것 같다. 회복속도가 굉장히 좋은데, 네즈코는 엄청나게 빠른 재생 속도를 보이면서, 다키가 그래도 인연은 주먹질밖에 못하고 발기질밖에 못한다고 그때도 써는데, 썰림과 동시에 재생이 돼가지고 다키의 허리를 꼽아버립니다. 이 모습을 끝으로 이제 6화가 끝이 나게 되는데, 오빠는 이렇게 이마 쪽에서 해호흡 때문에 이 흉터가 점점 붓고처럼 마크처럼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반점이 발현하게 되는 건데 탄지로 강해질수록 흉터의 모양이 불꽃 모양으로 바뀌어요. 네즈코는 각성을 하게 되니까 뭐 나뭇잎 모양 그런 것처럼 이제 반전이 발생이 되는데 몸도 커져요. 오니는 아기의 모습, 청소년기의 모습, 성인의 모습 이렇게 변화를 자유자재로 변할 수가 있는데 항상 네즈코는 아이의 모습 아니면은 자신의 원래 청소년기 모습으로 나왔었는데 각성을 하니까 성인의 여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네즈코가 각성을 하고 이마에는 뿔이 달리고 완전 정말 오니보다 더 오니 같은 진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오니로 다키를 제압을 하고 압도를 하는데 탄지로가 기절인 상태인데 꿈에서 여동생이 나와서 오빠 언니가 더 이상 이러다가는 언니가 아니게 된다. 오빠가 빨리 깨어나가지고 도와줘라 라고 해서 탄지로가 깨지만 자신이 일륜도로 네즈코의 입을 막아서면서까지 제정신 좀 차려라. 네즈코 정신 차려 하지만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이때 다행하게도 텐겐이 나타나게 되고 텐겐이 다키의 목을 한 방에 썰어버리죠. 이 모습을 보면은 아 다키가 상현 6이 맞나 아니면은 상현 6 상현 중에 가장 꼴찌다 보니까 이렇게 썰리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상현은 아카자잖아요. 넘버 3 정도 되면은 지주를 힘들겠지만 이 정도는 썰어버리는 거. 중간 부분에 스포일러로 말했듯이 규타로가 있기 때문에 다키는 죽지 않고 계속 엉엉 울어요. 네즈코가 통제가 안 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텐겐은 탄지로한테 어떻게 좀 해봐라. 저러다 진짜 온이 되는 거 아니냐. 화려하게 온이가 되겠는데 그냥 툭 던지듯이 탄지로한테 그래요. 자장가라도 불러주지 그래. 근데 그 말이 그냥 그 상황에서 생각 없이 한 말이 아니고 지주로서 자신의 수많은 경험을 바탕을 하고 탄지로한테 꿀팁을 준 것 같아요. 결국에는 탄지로가 어머니의 자장가를 떠올리게 되고 어머니가 불러준 자장가를 들으니까 네즈코가 완전 아기의 모습으로 돼가지고 진정이 되는데 이제 규타로가 다키의 허리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규타로는 다키에게 예쁜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되다가 되냐 얼굴을 소중히 하려 바로 텐겐을 그냥 한 방에 죽이려고 달겨들고 참격을 날리는데 규타로가 그러죠. 죽일 기세로 날리는데 이 녀석 좀 하는데 접전을 벌이게 되고 치고받고 힘들게 협투하는 과정에서 텐겐은 한쪽이 잘리고 규타로가 무기가 된 게 낫인데 낫이 순전히 뼈예요. 낫이랑 뼈와 콜라보하는 모습인가? 근데 오니가 되면서 그 자신의 무기도 좀 변한 것 같아요. 규타로가 어렸을 때 사람을 처음 죽이게 된 게 낫이거든요. 그래서 오니가 돼서 낫을 쓰는 것 같고 그리고 규타로가 얼굴 보면은 이렇게 얼룩덜룩 반점이 있거든요. 얘가 만약에 검수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된 지주를 만났더라면 정말 강한 검사가 되잖아요. 이 반점이 호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반점 같아요. 그냥 더러워 보이려고 얼룩덜룩 있는 게 아니고 상현상 아카자나 이런 캐릭터들 같은 경우는 문양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센 모습을 보입니다. 검술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낫만 활용했었는데 그냥 오니가 된 이후로 그냥 바로 상현의 자리에 오른 것을 보면은 얘는 검술을 배웠으면 진짜 제대로 된 검객이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규타로는 무기에 독을 발라서 사용하는데 규타로에게 한 대 한 대 맞을수록 이제 몸이 사지가 마비가 되고 그 독으로 죽을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우주의 탱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도 쓰고 또 지주다 보니까 그 독을 통제해가지고 자기가 죽은 척하는 모습을 보인다는데 탄지로와 힘을 합쳐가지고 규타로의 목을 썹니다. 이 모습 보고 정률이 흘러서는데 그리고 다키는 이노스케, 제니츠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를 하죠. 근데 우리가 중간 부분에서 확인을 했듯이 다키가 목을 잘리거나 규타로가 목을 잘리거나 이 둘이 각자 따로따로 목이 잘리면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동시에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 다굴은 어찌 보면은 합법화된 다굴이다. 상현이잖아요. 얘네들은 지주도 아니고 제니치 이노스케 탄지로. 그래서 2대2면은 딱 적절한 힘이 보이지 않을까. 근데 이 전투로 텐겐이 파란 쪽을 잃고 눈까지 잃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기지 못한 싸움 같지만 어쨌든 간에 상현 3 아카자랑 싸웠던 랭고쿠 같은 경우는 죽었지만 그래도 다행이 아닌가. 근데 텐겐은 손도 잃고 눈도 잃었기 때문에 지주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은퇴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은사님 정도로서는 이제 남는 거죠. 애들에게 조언을 해준다거나 뭐 훈련을 통해서 애들을 더 강하게 해준다거나 뭐 어쨌든 간에 지주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주의 텐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뭐 다른 캐릭터나 뭐 다른 만화나 뭐 보고 싶으신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댓글창에다가 여러분들 의견이나 정보를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규현의 가라 텐겐 편이었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유바.